네, 반갑습니다. 개인 친구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행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노후 걱정이 필요 없는 메타버스 관련주, 과연 어떤 종목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저희 수익맨 채널이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은 종목 추천 영상 말고도 이렇게 기법 강의 영상이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기법 강의 영상도 시청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이 15만 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급등의 가속도라는 전자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요 이제 거래량과 관련된 부분에 뭐 기초부터 그리고 실전 매매까지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15만 명 이벤트로 제가 이제 공유를 하니까요. 뭐 별건 아니지만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급등의 가속도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뭐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이제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셔 요거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요거를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 수익맨 15만 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 급등의 가속도 요거 11월 30일까지 공유를 하죠. 벌써 이제 한 4천 명 정도 거의 뭐 참여를 해주셨는데 요거 이제 터치를 하시면 바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제 밑에 댓글창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30초 만에 설치가 가능하니까 설치하셔가지고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활용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관련된 종목들, 특히 4차 혁명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국 증시가 좀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 이유를 첫 번째 목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유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와 관련된 부분을 두 번째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종목들을 보면서 이 정도 흐름은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사례 종목 분석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목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바로 이제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잡히고 있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이제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가를 잡았으니까 연준에서도 그렇게 뭐 빡세게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빅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0.5%씩 상승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0.25%씩 상승시키겠다. 베이비 스텝으로 줄였다. 한국은행도 지금 연준에 맞춰가지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좀 이제 적어진 주식시장은 항상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좀 이제 물가 잡히고 금리 인상 속도가 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11% 정도 상승한다고 하는데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한국 증시가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대비해서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도인데 왜 2023년도부터 증시가 반등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 실적이란 것은 선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돼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반도체 사이클이 그렇게 뭐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 사이클이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얘기고요. 그리고 10년 이내로 최저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다.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의
증시 상승 이유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이유라면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엔 좀 이제 신뢰성이 좀 낮지만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좀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PR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고, 심지어는 나이지리아보다도 한국 주식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심하다. 그리고 이제 북한 리스크도 좀 이제 남아 있고 배당도 낮다. 글로벌 평균값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증시의 지금 현재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실적 대비해서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뭐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증시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CDS 프리미엄 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란 것은 이제 보시면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건 해당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 자, 부도 위험에 대한 이득을 취한 게 이제 CDS 프리미엄인데,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다는 것은 뭐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부도가 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CDS 프리미엄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7년 만에 거의 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치솟았던 뭐 CDS 프리미엄이 금융시장이 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완화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뚝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우리나라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뭐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도 잡히고 있는 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네옴시티 뭐 1,000조짜리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돈 풀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도 슬슬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2,000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요 인프라 투자를 겨냥해서 수주를 따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좀 이제 벌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빈쌀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을 해서 많은 선물을 주고 갔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상당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수주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증시가 좀 이제 대세 상승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도 한국에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70년 만에 스페인 총리가 방한을 해서 함께 뭐 경제 협력도 하고 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지금 한반도로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다시금 흑자 전환을 했던 뉴스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무역 적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나중 들어서 금방 이제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MF 이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외환위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도 한국 경제는 복원력이 있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말 물가가 거의 뭐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이면 이제 내려오는 일밖에 없다. 이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이제는 잡힌다.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0% 넘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반등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러면 한국 증시에 이제 반등을 할 부분에는 아마 4차 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이 기술 혁명이 나올 때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들이 많았잖아요. 본격적으로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깔리는 2000년도 초반 때 3차 혁명 장세였습니다. 이때 증시가 크게 상승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대에서 모바일 혁명 시기로 전환이 되면서 또 증시가 반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4차 혁명 시대입니다. 네, 유동성 때문에 상승했던 것들을 다 반납하면서
이제는 4차 혁명 장세로서 대시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 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금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4차 혁명 시대를 우리가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 경기 침체, 경기 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기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경제도 함께 성장하는 그 흐름을 꼭 숙지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이 성숙기나 세태기 부분에 있는 산업들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손실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양 산업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도입기에다가 위치한 종목을 또는 이제 산업을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투자라는 것은 이 시간을 매개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동하는 그런 이제 산업이 가장 이제 투자하기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차 부분이 있겠죠. 4차 혁명 시대 미래차 부분. 그 다음에 뭐 로봇 분야도 충분히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외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5G, 뭐 6G, 그 다음에 우주 산업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군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최적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좀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수익맨 채널은 최대한 요 흐름에서 요 이제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산업군들과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계속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성숙기나 세태기 이런 부분에 있는 산업에 속한 종목들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소개시켜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도입기 위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메타버스의 이 시장 규모를 이렇게 이제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2020년도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였는데 2024년도에는 7,800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7,800억 달러면 거의 뭐 900조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1000조 규모죠. 그러면 이제 2024년도에도 이 정도인데 2050년도, 2060년도에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뭐 3천조, 뭐 5천조 뭐 이렇게까지도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이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고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시장 규모를 봐서라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가 빠지면서. 근데 만약에 증시가 반등하면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4차 혁명 관련된 종목들 뭐가 있을까? 저는 메타버스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반드시 메타버스 꼭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제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죠. 요 이제 제페토라는 것인데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 유저 수가 2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17세 미만의 거의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로블록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갔었죠. 온라인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갔었고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갈 때 3차 혁명 장세였죠. IT 버블. 그 다음에 온라인 시대에서 모바일 혁명 시대로 넘어갈 때 이때도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 모바일 버블이 한번 나왔었죠. 스마트폰 버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이때도 어떤 버블이 생길지 몰라. 정말 큰 기술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적으로 진출을 한다.
10년 내로 최대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경제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돈이 되니까 이제 이런 산업으로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에도 대기업들이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왔을 때 2차 전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메타버스도 10년, 20년 지나 보십시오. 100배짜리 종목, 200배짜리 종목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함께 동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 서비스 확대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SKT도, LG도, 그리고 이제 KT도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빈스라만 같은 경우에도 게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메타버스는 이런 쪽으로도 수많은 돈들이 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들도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 OTT,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쪽으로 육성을 해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강국 실현 이렇게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K 콘텐츠 특히 상당히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류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메타버스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아마 크게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정부까지 이렇게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함께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열심히 이 메타버스 성장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례를 좀 이제 뽑아왔냐면 과거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이제 시대가 변하는 흐름에서 그 시대가 변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했을 때 그 상승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어떤 상승을 보여줬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프레스입니다.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죠. 이때 이제 인터플레이스가 6,800%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자,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즌입니다. 그때 이제 6,800% 상승했습니다. 680%가 아니라 6,800%예요. 그 다음에 이제 BH 마찬가지입니다.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7,0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 개만 제대로 잡아도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투자 성과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제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핀 관련된 이슈로 해서 2,500% 정도 상승했고요. KNW 같은 경우에도 4G에서 5G로 전환이 되는 시기에 2,5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기의 성장기로 전환하는 시대가 변화하는 그 흐름에서는 상당히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 지금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는 그 상황인데 시대가 변하는 흐름이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2,500%짜리, 3,000%짜리, 많게는 뭐 10,000%짜리 종목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2,500%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더욱 과거의 흐름으로 보시면 거의 뭐 100배 이상 올라간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상당히 크게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만 2,500% 정도 상승했는데 내연기관의 시대에서 미래차,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종목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메타버스 모바일 시대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스케미칼, 에코프로, 국유제지, KMW, 인터플레이스, BH 이런 종목들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것인데, 자, 이 기업 땡땡땡땡 기업은 삼성, 이재용과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등과 메타버스를 이제 협력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맺는 흐름이죠. 제가 이제 대시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거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그리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이고 적재에서 흑자로 돌리는 종목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춰졌을 때 1,000% 이상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삼성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맺는 걸로 봐서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좀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육군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증강 현실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한 전투용 고글 5,000개를 처음으로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이 땡땡땡땡 기업이 강세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기업이 협업을 해서 이 고글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혼합 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렌즈에서 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협력을 하고 있다. 자,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좀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이노뎁이라는 기업입니다. 303530, 303530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 2 출시 당시 영상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노뎁은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도시 환경을 구현한 모델링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뭐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뭐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인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노뎁이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들 위에 장소 표시된 뭐 핀 마이킹이 있어서 필요한 장소 바로 찾아볼 수 있고 건물 클릭과 건물의 뭐 도면 정보가 3차원으로 구현이 된다. 실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공사 현장이나 공장 시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건물을 이제 올려가지고 딱 클릭을 하면 이 건물 도면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노뎁이라는 회사,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보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는 요 흐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요 두 개만 보시더라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차트를 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장은 2021년도에 했고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이제 크게 하락한 모습을 좀 이제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한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까지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이제 크게 과대낙폭이 나온 종목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제가 주봉상의 일목균형 지표를 좀 이제 좋아하는데, 일목균형지표의 흐름을 보시면 현재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뭐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전환선과 기준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행 스팬이 캔들 위로 딱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추세 전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전환선과 기준선 간에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박스권이 나오는 흐름에서 매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박스권이 뭐 그려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충분히 이제 매집 구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70% 넘게 빠진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도 지금 이제 추세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제 단기 추세를 봤을 때는 이미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긴 했지만 아직은 약합니다. 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려가지고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시면 아마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0% 이상 빠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 신규 상장했을 때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충분히 이제 매집을 하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겠고, 뭐 최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 흐름을 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를 제가 한번 그어봤는데, 원래대로라면 여기서부터 매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을 보시면 11,000원, 11,000원에서부터 9,800원, 여기가 이제 가장 최적의 구간인데, 뭐 지금 조금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1,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요 영역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는 제품 수용 주기론상 도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서 투자를 잘 하시면 과거 이제 시대가 변할 때 뭐 6,800%, 7,000%, 2,500%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처럼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승부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노뎁 한번 눈여겨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수익출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100% 무료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씩 관심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에 돈 될 만한 뉴스 항상 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시장이 오늘 어떤 종목들 강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주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분들 위한 주식 백과사전 공부 자료들 싹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실전 투자에 필요한 슈퍼게이밍 기법 강의 요것도 제가 이제 싹 다 업로드 해놨습니다. 요 모든 컨텐츠들이 100%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요 컨텐츠들 활용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뭐 개인정보,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노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추천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러보겠습니다. 수익!